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0일 금요일 아침 9시 12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양한 재료들이 있었는데 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우선은 그 경제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젯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18만 4천이 나왔어요. 예상치가 21만 5천이었는데 예상치보다 잘 나왔죠. 그러니까 고용시장 회복이 빨라진다 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장 사람들은 뭐 긴축 우려가 제기됐다라고 하면서 반응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는요. 솔직히 근데 뭐 저 지표가 저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요즘에 긴축 우려 자체는 원래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라서, 긴축 우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지금 둘 중 하나겠죠. 지금 뭐 갑자기 인플레이션 우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 사라지지는 않을 거고, 아무튼간 그런 재료는 늘 깔려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어떤 뭐 일단 표면적인 하락의 재료로 활용을 했다라는 거. 일단 최소한 어젯밤에 하락을 했는데 뭐 오미크론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는 일단은 안 해서 다행인 것 같긴 해요. 제 입장에서요. 주식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자꾸 전염병을 재료로 해서 막 주식시장이 빠지네, 이런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하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꾸 긴축 우려 저런 걸로 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런 부분 살펴봤고, 어젯밤에 그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점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어젯밤에 이제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외화 지준율을 올렸다고 합니다. 위안화 초강세에 올해 들어 두 번째 올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위안화가 크게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새 위안화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여기다 더해서 헝다 디폴트 소식도 있었죠. 헝다 디폴트와 저 지준율 인하가 겹쳐지면서 제 생각에 시너지를 낸 것 같아요. 밤 8시 돼갖고 갑자기 위안화가 치솟기 시작했죠. 그래서 위안화 보시면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보시면 장대 양봉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게, 야, 이제 음봉이 나왔으니까 이제 전저점을 깼으니까 새로운 시대로 갈 거냐 싶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시다시피 일단 되돌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음봉 두 개를 몽땅 다 장악해버린 거라서 만만치 않은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음을 알 수는 있어요. 좀 심상치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이거 속임수였나 싶긴 합니다. 이 장대 음봉 두 개가요. 이 정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어떤 전저점 자리 부근에서 이러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이 너무 가팔랐는데 어쨌든 여기서 또 강세로 가서 내년에도 위안화 초강세가 이렇게 이어진다? 라고 생각하기엔 전 솔직히 좀 약간 어이가 없었긴 했는데, 다시 되돌리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점들 좀 지켜는 보자고요. 하여튼 그래서 위안화가 어제 된서리를 맞았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주식시장 하락 마감한 것보다 뭐 요런 게 사실 조금 더 눈에 띄긴 했습니다. 또 그리고 뭐 다른 뉴스들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헝다 디폴트 이런 거는 뭐 제가 굳이 뭐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워낙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슈고, 디폴트 될 거 사실 뭐 뻔했잖아요. 그죠? 중국 정부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그런 말을 믿고 그러진 않았겠죠. 뭐 중국 정부가 괜찮다, 전이되지 않는다, 잘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중국 정부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투자자는 누구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숫자를 믿어야지.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에 헝다 디폴트 이런 거는 일단 뭐 가야 될 길을 갔다, 라고 봅니다. 뭐 특별히 이상은 있는 거 없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어젯밤에 근데 이제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에 좀 악영향을 미쳤겠죠. 그죠? 마침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고용지표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긴축 우려를 갖다 붙이긴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냥 이제 사실 그런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저항 테스트 중이었어요. 저항에 갖다 박았으니까 이제 한 번쯤 내려올 때가 되긴 된 거죠. 근데 내려올 자리에서 멍창 내려왔다는 게 좀 일단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이 어떤 베팅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슈들은 좀 살펴봤는데, 솔직히 뭐 제가 봤을 때 뭐 특별히 그렇게 뭐 눈에 띄는 건 없었다라는 거. 전 어젯밤에 오히려 어쨌든 헝다가 아니고 이 지준율 인상 요거와 관련해서 위안화가 튀었다는 거가 저는 굉장히 좀 신기한 점이긴 했어요. 요거에 좀 더 주목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좀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하면서 새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안 좋았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리스크 오프가 된 거죠. 요즘 시장 분위기는 극단적입니다.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
리스크 온 하면 주식 사는 거고 리스크 오프 하면 채권 사는 거고 요즘 계속 이제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일단 숏 보시는 분들께는 일단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뭐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세세하게 따지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이 그냥 불안하니까 야 오늘은 안심이다 이러면서 주식 와르르 가서 사고 야 오늘은 아닌가 보다 하고 주식 와르르 갖다 팔고 일단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이게 건전한 투자의 장이 아니라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일단 이런 것만 봐도 일단 뭐 제 입장에서 숏을 보는 제 입장에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런 저에게 괜찮은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죠. 주식 상승을 보시는 분들께는 어쨌든 조금 좀 이제 뒤통수를 긁을 만한 좀 그죠? 좀 껄끄러운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거 저는 이제 숏배팅을 했습니다. 또 16,400에다 내고 나스닥 또 숏배팅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일단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 그대로 일단 나오긴 했어요. S&P보다는 나스닥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나스닥 30분 봉입니다. 요 자리가 장 초반이죠. 장 초반.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보시면 나스닥하고 S&P가 다 적당한 개파락을 했습니다. 적당한 개파락 이 나스닥 현물 차트인데요. 자 가만 보시면은 그죠 어제 몸통 부근에서 출발했으니까 적당한 개파락을 한 것이고요. 갭은 보통 이런 자리에서 메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장 초반에 급등을 시켜서 이 갭을 메웠죠. 그러면서 이 보시다시피 14,000을 분봉상으로 터치를 했었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죠? 장 초반에 강하게 급등을 하면은 숏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조건에 정확하게 다 맞아 떨어졌으니까 더군다나 30분봉 볼린저 밴드를 감히 찍고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일단은 숏 매수했죠.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일이 풀려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뭐 가볍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잘하면 나스닥이 단기적으로 삼산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S&P 이야기는 조금만 이따가 하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나스닥이 현물지수 보면서 할까요? 똑같아요. 현물로 보나 선물로 보나 여기 단기적으로 그래서 16,400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삼산을 만들어내는 3고점을 만들어내는 어떤 시작일 수 있다라는 점 3고점이 언제 완성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최소 뭐 이런 자리 여기 있는 이런 자리를 붕괴시켜 주면 이렇게 되면 이제 3산이 완성됐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밑에 있는 저점까지 붕괴시켜야 패턴이 완성되겠죠. 3산이라는 게 뭐예요? 산이 3개 뭐 대략적으로 뭐 다음번 고점의 높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죠? 이게 3산일 거 아니에요. 어떤 자리를 붕괴시킨다. 요게 3산일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 있는 이 저점 자리가 의미가 있는 자리여야 되겠죠. 이런 자리를 붕괴시켜줘야 3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아무튼 일단은 고점 3개는 일단 확인을 한 셈이 됐어요. 그래서 좀 일단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삼산 가능성이라고 제가 일단 이야기를 제한적으로 한 것이 삼산을 만든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한 뭉태기에 불과하거든요. 멀리서 보면 우리가 맨날 가까이서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삼산이네 이러고 있지 멀리서 보면은 그냥 하나의 꼭지점일 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좀 크게 보면은 여전히 이게 일단 하나의 그냥 이제 꼭지점 덩어리가 만들어졌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덩어리 하나 있죠. 여기 덩어리 하나 만들었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어딘가에서 또 고점 한 번을 더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미래의 순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시 반등을 해서 또 하나 고점을 만들어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 둘, 셋, 삼산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근데 지금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삼산의 가능성이 있는 것, 하나의 꼭지점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점이 중요하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렸고 S&P는 모양이 좀 다르죠. S&P 같은 경우는 그 단기적으로 쌍고점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쌍고점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말만 좀 바뀐 거예요. 얘도 근데 나스닥처럼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 이 구간이 짧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의 꼭지점으로 볼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또 어딘가에서 또 빠지다 올라오면은 3고점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삼산 패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하나의 꼭지점이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어젯밤의 하락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에는 요런 식으로 좀 심하게 움직이면 심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어제 나스닥도 1.5% 가까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이 보시면 12월 8일 날 요 양봉의 저점까지 한 번에 뭉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빠진 거긴 하거든요. 이게 왜 안 켜지냐? 잠깐만요. 서버가 나스닥 같은 경우 그죠? 확실히 보시면 어제 저점까지 다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하락세가 나온 거라고요. 이런 점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변동성 지수 보면 이제 그 점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오늘 뭐 서버가 엄청 느리네요. 자, 변동성 지수들 보면은 지금 어때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도 보시면 이 봉의 길이가 짜잘짜잘할 때가 있어요. 짧을 때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 봉의 길이가 길어질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 봉의 길이가 긴 때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장이 움직이면 짧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왕창 움직인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고RPM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아주 힘차게 돌아가는 그런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락을 하면은 훅 빠지고 상승을 하면 막 훅 오르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어젯밤에 이제 주식시장 하락으로서, 어젯밤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빅스가 올랐는데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자리는.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여기서 저점 만들고 훅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다시 어마어마하게 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SVXY를 이런 데서 잡으신 분들이 지금 잠시 콧노래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조심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튼 SVXY는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까지 내려온 것이 여기 이날 50% 상승했던 거, 오미크론 때문에 11월 말에 빅스가 50% 튀었던 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지금 이까지 내려온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젯밤에 이렇게 다시 양봉으로 되돌렸다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게 몇 거래일 동안 막 시간을 이렇게 끌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바로 연속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빅스가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빅스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빅스 자체 봉의 길이가 엄청 길쭉길쭉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양봉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SVXY는 아무튼 좀 하여튼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일단 좀 드렸고, 그래서 어제 하여튼 중요한 자리였는데 또다시 저항을 확인한 꼴이 됐고, 그래서 좀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에 다시 어떤 먹구름이 좀 끼긴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고, 뭐 금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면 당연히 요즘은 그 안전자산 온오프, 그죠? 위험자산 온오프, 그거의 관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금리는 조금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단기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단기금리는 어제도 올랐네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긴축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긴축에 대한, 제가 이제 코스피 베팅 이야기 하는 건데, 이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긴축 우려로 해서 올해 6월부터 해서 계속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선반영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이제 조심스럽게 해보긴 했는데, 선반영이라고 하기에는 단기금리 올라가는 꼬라지 같은 걸 보면은 선반영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해요. 긴축 우려가 이게 좀 맨날 하던 얘기는 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요즘에 좀 그죠?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잖아요. 뭐 11월 달 초에 이제 11월 달에 테이퍼링 맨 처음 시작할 때는 테이퍼링 뭐 내년 6월까지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뭐뭐뭐 한다고 해서 지금 테이퍼링이 내년 3월 달 끝나는 걸로 확 당겨졌죠.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테이퍼링 속도라든가 긴축 속도가 워낙 빨라지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그에 지금 맞춰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이게 좀 벅차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충분히 다 반영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해요. 뭐 물론 그건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긴 한데 좀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코스피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막 신나게 빠져났는데 1년 내내 해서, 근데 솔직히 막 투매다운 투매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로 긴축 우려가 다 선반영 됐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나 어쨌든 좀 고민을 해보긴 할 건데요. 아무튼 요즘 긴축 우려나 이런 속도가 빨라지는 게 장난이 아니라 긴축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예상이
장난이 아니라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좀 계속 의문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 살펴봤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당연히 어제 뭐 긴축 우려 이러니까 또 다시 올랐습니다. 뭐 일단 점검할 거는 다 점검한 것 같고요. 뭐 다른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참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이거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 할 건데요. 저는 안 할 건데 이제 아무튼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가 무서워가지고 전 베팅을 잘 못하겠는데 변동성이 워낙 좋아갖고 전 무서워서 못하겠긴 한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얘 어때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한 덩어리 고점 덩어리 있고 여기 한 덩어리 고점 덩어리 있죠. 지금 여기 어디 한 덩어리 고점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방금 전에 미국장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장기 3산 패턴의 완성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패턴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급락한 뒤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한 3거래일 정도에서 한 72달러 여기를 잘 못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일선을 지금 깰랑말랑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겠죠. 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구름대 밑에서 반등이 끝났다고 보면은 그죠? 한번 잘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숏 배팅을 할 수 있는 찬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저는 무서워서 원자재는 접근하지는 않을 건데 아무튼 이런 점들 좀 잘 보시고 유가가 저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있죠. 이거 원자재 사이클이 만약 여기서 꺾여버리면 야 인플레이션 해소된다라고 해서 이제 좋아지는 게 아니고 금융위기를 생각해야 될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사이클 있잖아요. 주식, 원자재, 채권, 부동산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원자재의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엔 채권의 시대가 올 수 있다. 채권의 시대라는 얘기는 금융위기라는 거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거 정도 살펴봤고 한국 솔직히 뭐 제가 뭔 딱히 오늘도 코스피에 관해선 드릴 말씀이 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젯밤에 안 그래도 영상 녹화해 놓고 나서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본 점이 하나 있긴 한데 어젯밤에 안 그래도 이거 고버스 차트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인데 고버스가 거래량이 확 줄었더라고요. 고버스가 좀 심각하게 많이 줄었죠. 거래량이 막 터지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음봉이 나왔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거래량이 그죠. 굉장히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이 전날이 뭐 이게 220만이야? 2억. 거래량 엄청났네요. 하여튼 어제 거래량의 절반이 나왔어요. 절반.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요걸 보면서 했던 생각이 사람들이 이제 쫄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됐던 거는 사람들이 그래도 반등시 매도 전략을 계속 썼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 코스피가 반등하면 난 숏을 잡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숏에 들이댔다라는 증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어젯밤 같은 경우 가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어제 사실 굉장히 쫄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계속 막 400 넘어가려고 그러고 장 막판에 코스피 200이 400을 넘어가니까 어땠겠어요? 사람들 겁나게 쫄렸겠죠. 제 생각엔 이 눌림시 매수라고 하면서 고버스에 접근하던 사람들이 어젯밤에는 겁나게 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굉장히 쫄면서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예전과 같지 않아서 거래량이 확 줄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건 이제 뭐 레버리지나 이런 거 거래량은 일단 그런 건 제껴두고 솔직히 숏을 보시는 분들의 어떤 심정이 여기서 제일 잘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어제 하긴 해봤어요. 그래서 요점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었겠구나. 숏 보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해봤고요. 그렇다면은 또 머리를 반대로 굴려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긴 들죠. 어젯밤 리플 같은 것도 안 그래도 요즘 이제 영상 요 며칠간 계속 영상 리플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예전 같으면은 적당히 반등을 하면 아이고 그렇죠 당연히 반등시 매도 전략이죠 그러면서 나는 뭐 고버스를 얼마에 샀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보였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리플도 잘 안 다지고 보시면 최근에는 아예 뭐 그런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심리가 많이 죽었구나. 옛날에는 이제 공격적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을 쓰시던 분들이 계셨지만 코스피를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공포가 찾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솔직히 뭐 저도 그냥 아이고 뭐 보니까 수월하게 또 400 넘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또 일단 어젯밤에 미국이 하락하면서 되돌리고 있긴 하거든요. 예. 아무튼 생각들을 좀 다양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분위기는 우리 모두의 가슴이 쫄깃쫄깃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진정한 위기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위기는 기회였죠. 심리적인 면들을 좀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저만의 관점이에요. 저만의 관점이고 현실은 다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어제 곧버스가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 곧버스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반 그냥 인버스 상품도 좀 거래량이 많이 줄긴 했더라고요. 왜 줄었나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그 부분이 핵심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봤고, 그 일단 오늘 개파락 출발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미국장 하락 마감 때문에 개파락 출발을 했어요. 사실 개파락 출발을 하긴 했지만 이건 코스피 200이고 요거는 이제 선물인데, 선물 지수상에서도 사실 어제의 양봉은 대부분 장 막판 동시호가에 만들어낸 인위적인 양봉이라서 하여튼 좀 믿음은 좀 가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갭을 만들어내서 하락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런 점은 저는 이렇게 갭을 크게 띄우면서 하락하는 걸 솔직히 좀 별로 바라지는 않는데, 아무튼 일단 갭을 많이 띄워놨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젠가 올라와서 이거 다시 메꾸려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게 1번. 또 하나는 뭐예요? 진짜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을 해가지고 갭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약세가 시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 열어놓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오늘은 저는 이렇게 풋옵션들이 오늘은 이렇게 시장이 많이 하락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 입장에서는요. 풋옵션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이제 몇 거래일 동안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력들을 만들고 있는데, 자 가만 보시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선 어쨌든 좀 제 입장에선 그래요. 지지력을 충분히 좀 만들고 확인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인데, 좀 솔직히 그런 모습은 좀 잘 보이지 않고는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물론 뭐 급등해도 이런 자리에서 풋이 갑자기 오늘 확 튀어나오면서 오늘 시장의 급락에도 사실 이상하지는 않아요. 지금 풋옵션 모양이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충 요런 식이라 갖고, 아이고 선을 좀 잘못 그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 안에선 얼마든지 이제 요리가 가능하단 말이죠. 얼마든지 급등락이 가능해요. 오늘 급등하면서 또 다시 이런 모습을 보여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원래 통상적이면은 다시 한번 400 저항을 테스트하고 다시 한번 풋옵션들이 이 밑에 있는 뭐 지지와 저항을 테스트하고 그런 날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오늘 같은 날은 어쨌든 그래서 너무 시장이 급락해버리면 오히려 풋에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이 풋옵션 매도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너무 많이 튀어오면, 이런 자리에서 너무 많이 튀어 올라 버리면은 어쩌면 이 풋옵션 매도 세력에 다시 한번 얻어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죠. 시장이 오늘 많이 급락해버리면 요 밑에서 대기 매수세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세, 반발 매수세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만약 숏을 볼 거면 좀 이렇게 좀 적당히 힘 빼는 식으로 좀 차분하게 진행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해보겠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다시 400 밑으로 내려왔네요. 400 싸움만 보세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어제 뭐 코스피에 뭐 매수가 어떠고 삼성전자를 매수한 게 누가 어째서 그렇고, 그거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지가 뭐 상승 몇 파건 뭐 대세 상승이건 갈 거면 400 넘어가겠죠. 지금까지 아무튼 선물 지수 기준으로 해서 속 시원하게 400 넘어간 적이 있냐고요. 그죠? 400 넘어가면 일단 그때 우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미리 막 겁먹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런 거는 별로 투자자의 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오늘 개파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좀 앞으로 좀 안 좋은 일이 또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그냥 지켜볼게요. 워낙 뭐 세력 마음이니까 저도 잘 모르겠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잘 안 죽습니다. 위안화가 또 초약세가 나오니까 원화도 다시 보시다시피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 개인들 떨어뜨려 내려는 속임수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위로 가긴 갈 건데, 이거 개인들 좀 떨어뜨려 내고 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이런 모양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아무튼 이평선들 다 펴져 있고요. 뭐 딱히 저는 일단 그렇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쯤에서는 뭐 물론 기술적인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요. 예전과 뭐가 달라진 게 있어서 원화가 갑자기 강세로 전환이 될 거냐? 예전과 뭐가 달라진 게 있어서 코스피가 선물 400을 넘어서 또 다시 큰 상승장으로 갈 거냐? 라는 점들 이쯤에서 어쨌든 한번 여러분들 모니터 끄고 이런 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제 생각에 좀 개파락들이 좀 커가지고 일단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별로 숏에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냥 아무튼 말없이 지켜볼 거예요. 오늘도 하여튼 별로 도움이 되어 드리진 못한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여기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